뭐야, 차가 뒷좌석에서 펑 소리가 나고 ICCU가 터져서 길에서 멈춰? 차를 어떻게 만든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오닉의 이미지를 망친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의외였습니다. 무려 8만 명이 답변해 주셨는데 대부분 응답자들이 택시로 팔았던 것이 가장 이미지가 나빠지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이오닉의 이미지, 화재, 급발진 주장, 충전 어려움,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택시였다. 2배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택시로 팔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차를 팔아야 되니까 그냥 택시로 열심히 팔았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였죠. 지금 당장 요번 달에 안 팔아도 장기적으로 그 차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길게 봐야죠. 근데 여기 댓글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원인을 지목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ICCU 때문이라고 적으셨어요. ICCU 문제 있는데 이거 리콜해야지 왜 리콜을 안 하냐,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 안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인지 현대기아가 ICCU를 드디어 리콜을 해준다고 하네요. 무려 17만 대를 리콜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기차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리콜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무상 수리가 아니고 리콜이에요. 아니, 이렇게 큰 규모의 리콜이라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게 부품 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게 해결이 될까? 일단 소프트웨어 조치를 해보고 그 중에 확실하게 문제 있는 차만 ICCU 자체를 교체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소식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CCU 문제다,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 우리나라 운전자들 대단합니다. ICCU 이런 전문 용어까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ICCU 관련한 영상, 미국에서는 더 난리 났다, 요것들 보내드렸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ICCU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좀 보셔야 돼요. 일단 ICCU가 뭐다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ICCU라는 장치는 현대기아 전기차의 이 뒷좌석 쪽에 있는 장치인데요. 이게 완속 충전기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가정의 벽에 콘센트 있잖아요. 이 콘센트에서 전기가 나올 때 이게 몇 볼트인지 혹시 아세요? 220V 교류. 그러면 전기차는 뭘로 충전하나? 전기차 완속 충전은 이 220V를 가져다가 그냥 꽂는 겁니다. 그럼 이 벽에서 나오는 전기를 차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차 안에 있는 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는 다 직류입니다. 교류 배터리는 없어. 건전지 보면 그게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게 여기 직류란 얘기죠. 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없잖아요. 한쪽은 중성,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도 똑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배터리를 건전지에다 연결하면 됩니까? 안 되죠. 직류로 바꿔줘야지. 그리고 벽에 있는 거 220V인데 차에 있는 배터리는 400V 아니면 800V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220V를 여기다 꽂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볼트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냥 꽂으면 충전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여기 스마트폰 그냥 벽에 꽂으면 꽂아집니까? 벽에 꽂을 수도 없잖아. 일단 어댑터가 달라. 벽에 나오는 거 전압을 좀 낮춰갖고 여기 꽂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거기 충전기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TV나 청소기나 이런 것들 보면 220V를 그냥 꽂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아서 그 안에 볼트를 바꿔서 그걸로 충전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런 제품들은 뭐라고 합니까? 충전기 내장형 제품들. 220V 꽂으면 그냥 배터리에 그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제품 안에 충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안에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걸 내장 충전기라고 해서 온보드 차저 OBC라고 합니다. 이게 ICCU라고 하는 이 장치의 한 가지 기능이에요. 이 ICCU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기능은 이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400V, 800V 이 시스템에서 전기를 뽑아다가 이걸 12V로 바꿔서 이 작은 12V 배터리에 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ICCU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로우 볼티지 DC-DC 컨버터 해서 LDC라고 해요. 쉽죠? 들어온 전압을 직류로 바꿔서 높여서 충전하는 데 쓰는 게 OBC, 그리고 배터리에 있는 걸 꺼내서 12V로 바꿔서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한 게 LDC, 이렇게 두 가지가 ICCU의 기능이다. 아니, 12V 배터리 왜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전기차도 무조건 12V 배터리 써야 됩니다. 헤드램프랑 오디오랑 이걸 다 400V 시스템으로 바꿀 순 없잖아. 400V 램프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원격에서 리모컨 키 같은 거 눌렀을 때 작동되고 이런 건 다 12V예요.
그래서 12V로 낮추는 장치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면 볼트를 너무 크게 사용하잖아.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시면 컴퓨터에 여기 팬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거죠. 파워 서플라이가 보통 시중에서 좀 괜찮다 하는 것들이 1kW예요. 컴퓨터에서 그 파워 서플라이 잘 나가잖아요. 주변에서 파워 서플라이 터져갖고 그거 교체했다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핸드폰 충전기 이런 것도 고장나기 쉽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주로 완속으로 들어오는 게 7kW야. 그러니까 자동차의 이 ICCU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 잘 나는 부품이긴 해요. 근데 빈도 문제지. 지금 다 해봐야 17만 대인데 17만 대면 사실은 이 중에는 터지는 차가 많아야 한 뭐 10개, 20개, 만 명이 다 괜찮았는데 나만 문제였네? 그럼 0.01%니까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 생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OBC 충전 있잖아요. 그리고 LDC라고 해서 볼트를 낮춰서 12V로 보내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LDC라는 장치입니다. LDC가 고장이 나게 되면 12V 충전이 안 되니까 이 12V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와요. 만약에 주차된 상태에서 이 12V 배터리가 방전됐다 그러면 일단 도어락이 안 열립니다. 시동이 안 걸려. 램프도 안 켜져.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오죠. 차가 벽돌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2V 배터리는 충전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충전돼 있는 상태에서 시동 걸리고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러다가 배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운전이 되고 그게 방전이 다 되는 순간 차가 멈추게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행 중에 망가지는 경우도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행 중에 망가지는 경우엔 ICCU가 퍽하고 고장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퍽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컨덴서가 큰 게 들어있고 그 컨덴서가 터지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컨덴서 터지면 퍽 소리 납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고장이 난 거냐 뭐 많이들 얘기가 있는데요. 주로 얘기하는 게 완속 충전을 할 때 ICCU를 거치고 그때 과열이 되는데 그러면서 상태가 나빠지고 그게 주행하면서 LDC에서 그걸 막 꺼내 쓰고 이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난다. 이러면서 완속 충전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일리는 있는 게 완속 충전할 때 보통 7kW라고 했잖아요. 근데 7kW면 엄청 크긴 큽니다. 컴퓨터가 최고 피크일 때 1kW, 헤어드라이어가 1kW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7kW로 충전이 된다는 건 충전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그리고 이 ICCU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거지. 헤어드라이어 7개가 동시에 뭉쳐져 있는 전자장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열이 얼마나 날 것이며 전기를 얼마나 많이 다뤄야 될 것이며, 그게 보면 ICCU 박스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은 장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완속 충전기를 보면 요즘 교류 중에 11kW로 충전되는 교류 충전기도 있거든요. 이런 완속 충전기는 거의 100% 고장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그런지 이영빈 작가를 자동사냥으로 그때 보내서 이게 정말로 우리 차도 고장나는지 한번 고장나게 해봐라 이래서 보냈는데, 정말 고장났으면 조회수 달달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별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 100% 확률로 고장나는 거는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현대기아 전기차만 레이브 있죠, EV6 있죠, EV9도 있습니다. 현대 전기차는 없네. 아무튼 이렇게 세대 열심히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평생 뭐 하나라도 당첨되는 적이 없는 사람이야. 고장도 당첨이 안 되나? 여튼 뭐 빈도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요거 한번 걸리면 정말 짜증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정말 완속 충전에서만 문제가 되느냐? 어떤 분들은 나는 완속 충전 한 번도 안 하고 급속 충전만 해도 ICCU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게 정말 충전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튼 이게 왜 문제가 되나, 교체하면 얼마나 비싼가 요거 살펴보면요, 부품 가격이 무려 168만원입니다 공임까지 하면 거의 200만원 든다고요. 와 너무 비싸죠. 물론 이건 제조사 결함이니까 아직 이걸 돈 내고서 교체한 사람은 하나도 없긴 한데, 그래서 가격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초기 결함으로 퍽 소리 나면서 망가졌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게 되니까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런 문제 겪으면 정말 당황하기 쉽겠죠. 정말 위험하기도 할 거고요. 리콜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고, 저희 모카에서도 지난번, 지지난번 이렇게 2번이나 얘기하기도 했죠. 만약에 여러분의 차에서 이런 거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고등이 들어오더라도 약간은 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멈춰 세우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면 아마도 램프를 빠져나갈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램프가 멀지 않았다면 빠져나가서 일반 공도에서 갓길에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순간 동력이
충전이 끊어지고 중립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바깥쪽 라인에서 멈춰 세울 준비를 하고 살살살 운전하면서 갓길로 멈춰 세우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 2021년에 처음 나온 문제니까 3년 만에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리콜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더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오늘 발표하고 18일부터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리콜은 OTA로 하거나 그런 걸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센터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이 차 문제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걸 교체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잡히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퍽 하고 터졌다, 이런 당연히 교체하는 거죠. 이전에도 무상 수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무상 수리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희도 무상 수리 안 받았거든요. 무상 수리에 대응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라든지 동호회에서 계속 ICCU가 터졌어요,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느니 그냥 리콜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미국에서 리콜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리콜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첨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리콜을 하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리콜을 언젠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소비자한테 너무 불편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리콜이라고 해서 공장에 가면 소비자들한테 뭐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아. 최소한 와이퍼 교환권 같은 거라도 하나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여튼 앞으로 절대 문제 안 생기도록 좀 잘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 GV70 일렉트리파이드,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기아 EV6 이렇게 있고요. 총 17만 대니까 역대 최다 전기차 리콜이라고 합니다. 결합 내용을 보면요, 통합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전압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요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V 배터리를 고전압에서 충전해주는 요 기능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 중 차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오류, 아니 이게 ICCU가 퍽 하고 터진다면서요. 퍽 하고 터지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가 있냐. 소프트웨어가 그걸 터지지 않게 미리 제어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제어돼서 터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경고등이 안 뜬 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런 얘기고, 경고등이 뜬 차는 갈아준다는 얘기인데 요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했거든요. 그때 했었는데 그때 해결이 안 되고 또 한다면 이게 해결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문제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ICCU 자체의 부품 번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엔 36400이라는 부품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신형 차들, 그러니까 이 차들의 연식 변경이 된 차라든지 완전 신차들을 보면 36401이라고 하는 완전 다른 부품 번호가 들어있거든요. 바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새 걸로 바꿔달라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바꿔주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왜 다 안 바꿔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약간 뭔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현대차 코나 화재가 생겼을 때 그 일부는 바꿔주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만 바꾸고, 그리고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잘 해결됐나? 그 이후로 화재가 수십 건이 났습니다. 집단 소송까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무려 2천만원 넘는 배터리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배터리를 다 교체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ICCU 부품값이 168만원이거든요 요 정도라면 바꿔줘도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소프트웨어로 해결된다면, 그래서 진짜 100% 자신 있다면 사실 그러면 문제 없죠. 근데 혹시라도 한번 소프트웨어로 해보고 나중에 보니까 요거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일단 비용은 비용대로 다 쓰고 사고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이어지면 정말 이미지 추락을 막을 수가 없게 돼요. 한번 해볼까? 이런 수준은 아니겠죠. 일단 선입견 없이 정말 소프트웨어가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된 건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ICCU 교체했어요, 3번이나 교체했는데 바꿔도 또 문제가 터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걸리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3번이나 걸렸다? 그러면 그 운전자가 주로 쓰는 충전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근데 충전기가 아무리 엉망으로 들어와도 전기차가 좀 강건하게 충전기가 문제 있어서 우리 고장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전기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충전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따위 충전기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딱 해줘야지. 아이폰 같은 거 쓰면서 이렇게 케이블이나 충전기나 뭐 이런 거 이상한 충전기 꽂으면
써주면 이런 충전기 지원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경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제품 써도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잘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폰 같은 게 정말 고장 났는데 충전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상 못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전기차도 그 정도는 방어해 줘야 되지 않나. 어떤 식으로든 어떤 충전기에서도 충전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기아가 지금 우리나라 90%의 자동차를 파는데, 현대기아가 전기차 충전기 업체하고 잘 연계를 해서 문제 있는 충전기는 있는지 문제 없도록 최소 수준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것도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충전기 제조사가 우리하고는 아예 관계없어요, 조사업이고 나는 내 사업이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하기에는 충전기 제조사들이 너무 영세,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충전기까지 좀 관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문제없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아 전기차 중에 EV9, 네이브 이 차들은 왜 리콜 대상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불만인 분들도 계세요. 아니, EV9도 멈췄다는 글이 인터넷에 있던데, 네이브도 멈췄다던데요,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이 차들은 원인이 좀 다르긴 합니다. 레이는 얼마 전에 리콜은 아니고 무상수리 통지가 왔는데요, 이 ICCU의 무상수리였습니다. 그러면 ICCU 문제 맞잖아요. 맞는데 근데 이건 차가 달리다 멈출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게 아니라 충전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앞서서 제가 ICCU라는 장치는 충전기 역할도 하고 12V 저전압 배터리 충전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넣는 것도 하고 배터리에서 빼는 것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이 고전압 배터리에서 빼는 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 같은 경우는 충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배터리에 넣을 때 문제가 생긴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과전류 발생을 막아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충전이 계속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장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전이 멈추는 문제라는 거예요. ICCU 문제는 맞는데 뭔가 좀 다른 문제긴 하네요. 하긴 레이는 생각해보면 이 ICCU 자체가 현대기아게 아니라 보그워너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아마 근원적으로 다르긴 할 겁니다. EV9도 멈춘다면서요 하실 텐데, EV9은 멈춘 이유가 ICCU 문제는 아니고 이후륜구동 전동기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문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에 통신 불량이 생기면서 이 전동기 제어 장치가 통신이 잠깐 불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구동기를 아예 멈춰버리는 그런 에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애초에 통신 불량인지 뭔지 그런 거는 없어야지. 아무튼 여기 리콜 통지를 보면요, 재밌는 점이 대상 대수가 8,394대인데요 그 중에 5,811대가 미판매. 이거 어떡합니까? 야,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때 한창 EV9 재고가 막 쌓여갈 때 그때 리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아는 재고차가 이렇게 5,800대가 쫙 널려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한테 주고 소비자가 리콜하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창고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일일이 리콜까지 했다는 거죠. 저희는 재고 차량을 산 거라서 기아가 손수 직접 리콜까지 한 그 차를 받게 됐네요. 여튼 지금 ICCU 문제가 워낙 빈도도 많고 워낙 큰 문제니까 다른 차종에서도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그 문제인가? 라면서 문제를 막 부풀리게 되는, 그러면서 문제가 큰 걸로 비춰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애초에 이게 문제 나온 게 벌써 3년째인데 아직도 해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거, 야,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저렴한 전기차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올해는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전기차를 쭉쭉쭉 내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전기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가격 인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전기차 인기가 사뭇 대단합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열자마자부터 차가 엄청나게 팔려서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전기차 보조금이 절반 정도가 소진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하게 될 게 너무 걱정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거 전기차 안 산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전기차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아,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대단한데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가? 아무튼 이런 상황,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현대기아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퍼뜨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보면요, 골든타임 있잖아요. 예전에 코나이브이 사태 때 한번 보세요. 처음 불이 났을 때,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불 또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때 그때 전부 파악해서 해결했어야지. 그걸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다가 나중에 수십 대 불났을 때 그때 해결했으면 좋았을 걸 그 다음에 판 차들 다 리콜하고, 그때 당시 LG화학 그리고 현대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전기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죠. 오로지 그때 그 배터리 제조 불량 그걸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고, 그게 만만치 않은 문제다, 정말 큰 문제다라고 파악되면 이걸 뒤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 초기에 비용을 충분히 집중해서 사용해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장기적인 문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져나가서 나중에 회사 전체에 문제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산업군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도 초기에 해결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라도 이 문제 있는 걸 절대 줄이려고 한다거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비용의 해결책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리콜, 이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번 리콜이 정말 ICCU에 대한 마지막 리콜이 되길 바라면서 진짜 이번에 한번 믿어봅니다. 또 문제 생기면 와 그때는 진짜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